기행은 어떤 프로그램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좀 달리 3월 1일 날 개교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3월 1일에 전에 졸업했던 학생들도 그러고 현재 재학생도 그러고 매년 3월 1일 민인각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서 북한에 있는 뭐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박 4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이죠. 제주 4.3 항쟁 현장을 학생들과 같이 돌면서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피부로 느꼈고요. 이번에는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일정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4,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통선과 군 부대 시설 안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가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선생님들과 같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경원선 열차를 타고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역 백마고지역까지 이제 기차도 타보고요. 네. 고성 통일전망대 앞에서 1000마리 학을 접어서 그것을 한번 날려보는 그 큰 플래카드를 만들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소원을 적은 그 종이학을 붙였죠. 그래서 네. 1000마리 학을 접어서 북한에 날려보내는 그런 행사들도 좀 하고 참 의미 있고 뜻깊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일반 학교 학생들도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났습니다. 선생님 화면 보니까요, 이중 언어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중 언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학교의 이제 재학생들은 원래 북한 이탈 청소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 하면 군사 분계선 이북에 있는, 즉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었는데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 엄마 혹은 아빠가 북한 분인 분들이 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낳거나 혹은 제3국, 주로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출생한 아이들도 인도적 입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입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사회에 적응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 두 분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중국어를 능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중국어로 통역해서 이 아이들이 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남한으로 오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이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된 건지 아연 학생부터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일단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적어도 3개국은 이상은 들려야 오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먼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또 이렇게 라오스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기간이 걸려요. 네. 그다음에 라오스에서 또 일주일이란 기간을 또 생활하다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그 비행기 날짜를 잡기 위해서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거의 3개월? 네. 2, 3개월 정도. 그 힘든 여정을 네. 다 겪으면서까지 한국으로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뭐예요? 굳이 이유로는 없고요.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친척분들이 먼저 와 계셨거든요. 네. 친척분들이 저희가 남아있으니까 저희를 끌어오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친척분들이 부르시는데 너는 어떡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안 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정말 큰 결심을 해서 그렇게 세 개의 국을 정말 거쳐서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온 이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유나 학생은 3년 전에, 그죠? 네.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저는 그 어릴 때 12살 때 엄마랑 탈북해서 중국에서 좀 살았어요. 네. 7년을 살다가 어머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한국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서 한국 노래도 많이 듣고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신분이 있어서 신분증 있잖아요. 네. 그거 있어서 좀 좋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신분증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디 뭐 여행 가거나 뭐 생활하기 좀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엄마한테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공짜라는 건 없다고. 어머님이 집에서 농사 지으시고 뭐 사생활 안 해봐서 뭔가 사회생활 모를 수도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오게 됐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셨나요? 네, 농사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으로. 그쵸. 네. 거기에서는 그냥 막말로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고 입원할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냥 네. 네.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랬어요. 같아요. 그때 한국 드라마 보고 뭐 노래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봤어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방진국 학생은 진짜 최근에 네. 가장 최근에 입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입국하기 전에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저희 양강도 해산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 살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밀수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곳이구나. 네. 네. 그 밀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CD나 USB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 노래 그다음에 이런 드라마, 영화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진국 학생한테 물어볼 걸 그랬는데 어떤 드라마나 어떤 노래 들어봤어요? 제가 집에서 단속이 좀 심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몰래 숨어 보고 그러다니까 기억 남던 게 영화는 영화. 과속 스캔들 그거에 그 차태현 나오는 거? 네, 네. 맞아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네. 3번이나 봤거든요. 박보영 나오고. 네. 박보영 이쁘죠? 네, 그래가지고 노래도 들었는데 그게 노래도 제가 이렇게 들은 노래는 친구 있잖아요. 안재욱 친구. 네, 그것도 듣고 그다음에 바이섬. 근데 바이섬 같은 거는 거진 다 유행돼가지고요.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단속은 하는데 그렇게 뭐 친구 생일이라든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자리에서 막 부르고 그러거든요. 바위섬을? 네. 혹시 그 노래가 파도가 네네, 맞아요. 부서지는 바위섬 이 노래예요? 네, 맞아요. 이거 한 35년 넘었는데. 네,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면은 남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지. 그게 좀 이렇게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미리 왔는데 제가 한국에 온 걸 몰랐어요. 네, 그냥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학교 갔다가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도 없고 해가지고 아빠하고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중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없고 하니까 아빠하고 저희 농촌에 이렇게 땅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1년은 농사를 지으며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친구 소개로 제가 체육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체육단에 들어가서 체육단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이렇게 작년 2015년에 1월 그러니까 8일까지 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9일 날도 학교 가려고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나가는데요.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미리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다 준비하고 해놓고 네,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엄마하고 동생이한테서 연락 왔는데 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3년이라는 기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네. 친동생이고 하니까 네. 여동생이니까 또 더 귀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서슴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하고 그 길로 떠난 거예요.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을 넘었는데 압록강을 넘었거든요. 1월 달이니까 강이 다 얼었잖아요. 정말 네. 추웠을 네. 텐데. 그래가지고 날이 다 밝아가지고 그 국경 경비대를 피하려니까 날이 다 밝아 7시에 화날 때 이렇게 건넜거든요, 강을. 네.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도로로 가면 안 되니까 산속으로 눈을 헤치며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가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을에 저희 친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친척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엄마한테서 연락 온 게 엄마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서 연락 와서 엄마가 이렇게 저희를 끌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 남한에 와서 만났습니까, 엄마 동생? 네 만났어요. 많이 울었죠, 처음에. 네,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엄마하고 동생이 면회 왔거든요. 네. 네, 그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엄마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떨어져 있으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때 정말 감회가 깊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도 그날 같이 봤어요? 네, 같이 봤어요. 진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아까는 되게 약간 좀 슬프기만 슬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첩보 영화에서 보던 그런 근데 이게 사실 그 영화고 주인공도 훈련받은 주인공이야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떤 그 심리 치유 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탈북 과정에서 어떤 사형에 대한 부분, 아사자, 뭐 이런 부분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신체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은 분명히 뭐 아프긴 아픕니다. 그런데 뭐 정말 아파서 뭘 못할 정도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정말 이 아이들은 아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그 몸이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먼저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정서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도자기라든지 종이접기, 승마, 지금 승마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국궁 등 해서 이런 정서적인 안정들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학업 이외에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학업 공백 기간이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건 어때요? 네, 저는 뭐 북한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와가지고 바로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말고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원래 공부를 잘했군요. 돌려서 한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우리 유나 학생은요? 저는 공부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신입생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스트레스도 받고 애들이랑 적응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너무 힘들었던 다르니까.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어떤 공부보다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일을 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는 진짜 거의 몇 가지 했는지 거의 세지 네, 못할 네. 정도로 많이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제가 나와서 그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그런 그런 공장에서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걸 또 아버지에게 또 보냈었군요. 네. 효녀네요. 아유, 너무 예쁩니다, 정말. 네. 우리 저기 진국 학생은 어때요? 공부 어때요, 지금? 저는 공부하는 게 지금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아니, 체육단 갔다고 할 때부터, 야, 이 친구는 공부보다는 약간 운동 쪽이다. 네, 그렇게 느꼈는데, 다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북한에 있을 때 체육단이 다닌 거는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닌 거고 네. 공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 발끈했어요. 나도 좀 했다. 공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간에 한 4년이라는 기간에 그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다 나니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근데 지금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외 시간이나 밤에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여기 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이제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로 직업 교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을 뭐 강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 그 특성상 이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디딤돌 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직업 교육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다 하면서 그 외에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연 학생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그 진로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아연 학생부터 얘기해 주시길래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바리스타 전에 네일 아트를 들어봤거든요. 우와. 네. 근데 네일 아트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2급부님이 땄고요. 우와. 지금 1급 준비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바리스타 쪽으로. 네. 윤아 학생은 어떤 걸 교육받고 있죠? 저는 네일 아트 받고 있어요. 그 윤아 학생은 그게 또 적성에 맞나 보다. 제가 그 미용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요. 미용이나 메이크업, 네일 아트 이쪽에 나가고 싶어서 제가 가서 교육 받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 같진 않아요. 좀 어렵고 네. 힘들어요. 잘할 것 같아요. 차분하고 성격이 작은 조용조용 해가지고 네일 아트 세심한 거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열심히 하셔서 꼭 멋진 샵 하나 꼭 내세요. 유나 네일. 네. 딱 이런 게 예쁘잖아요. 유나 네일. 네. 앞으로 우리 진국 학생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진로 쪽으로. 제가 언제 아직 학교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알게 된 게 아직 1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로를 못 정해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그래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진로를 못 정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제가 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그쪽으로 가면 아예 직업으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업군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준 게 그 특전 부사관 학과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3박 4일 거기 갔잖아요. 네. 군부대. 그때 제가 그 군부대에 들어갔을 때 그 대대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직업군인으로 특전부사관 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하겠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된다는 쪽으로 좀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저희가 신분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정한 진로인데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좀 많이 기운이 빠지죠. 네, 실망했거든요. 아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네. 꿈은 쟁취하는 거니까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여기 솔직히 전 그렇거든요. 여기 어려운 결단한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